노후의 상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노후가 참 편하다. 팔자가 좋아서 그렇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의학, 심리학, 노년학 연구를 종합해보면 노후의 안정감은 운이나 우연보다는 반복된 선택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이 완벽해서도 아니며 자녀가 늘 곁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비슷한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노후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불안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 즉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7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로를 위한 말도 희망을 과장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 습관,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돈과 건강을 바라보는 기준, 자녀와 자신을 대하는 거리감,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노후의 질을 바꾸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강의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부터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몸을 관리 대상으로 대하지 않는다. 상팔자 노후의 첫 번째 공통점. 노후가 비교적 편안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건강을 아프면 고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 함께 가야 할 동반자처럼 대합니다. 설명. 젊을 때는 몸을 써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회복보다 누적 손상이 더 빠르게 쌓입니다.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비교적 일찍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는 참고 버티자.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지 않습니다. 사례. 70대 초반 A씨는 특별히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고 건강 보조제를 많이 챙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큰 병 없이 생활합니다.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하면 쉬었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갔어요. 참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 해설. 노후의 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흔한 패턴은 이렇습니다. 통증을 무시한다. 피로를 버릇처럼 참는다. 이 정도는 괜찮다며 넘긴다. 이 선택들이 10년, 20년 쌓이면서 노후의 한꺼번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도 노년기 건강은 체력보다 손상 관리 능력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즉,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보다 얼마나 무리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행동 지침. 상팔자 노후로 가는 첫 번째 기준은 단순합니다. 1.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 것. 2. 하루 컨디션이 떨어진 날은 쉰다는 선택을 죄책감 없이 할 것. 3. 운동은 강도보다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할 것. 4.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아야 할 경고가 아니라 조정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일 것.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몸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몸과 협상합니다. 이 태도가 노후의 질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3. 돈을 불안이 아니라 흐름으로 본다. 상팔자 노후의 두 번째 공통점. 노후가 비교적 편안한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돈이 아주 많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설명. 노후 불안을 만드는 것은 통장에 찍힌 총액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도 들어올까? 갑자기 끊기면 어쩌지? 큰돈을 한 번에 써야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돈을 모아두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흐르도록 설계해야 할 자원으로 봅니다. 사례. 60대 후반 B씨의 월 수입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 소액 임대 수입, 정기적인 고정 수입, 이렇게 나뉘어 들어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진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보인다는 것, 예측된다는 것. 해설. 노후의 가장 위험한 돈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구조. 자녀 지원을 전제로 계산한 생활비. 투자 성격이 강해 변동성이 큰 수입. 이 구조는 심리적 안정감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작더라도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은 노후의 불안을 크게 낮춥니다. 노년기의 돈은 재테크 대상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행동 지침. 상팔자 노후를 위한 두 번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얼마가 있나? 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 먼저 점검. 2. 고정 수입이 하나도 없다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 수입 구조부터 만들기. 3. 노후 계획에서 자녀 지원, 일시적 큰 수익은 계산에서 제외할 것. 4. 돈을 늘릴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불안을 줄이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돈이 끊기는 상황을 더 경계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노후의 체감 난이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3. 인간관계를 의무로 유지하지 않는다. 상팔자 노후의 세 번째 공통점.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공통적으로 사람이 적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핵심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방식에 있습니다. 설명.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체력도 줄고 감정 노동을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런데도 젊을 때의 기준으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노후는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사례. 70대 C씨는 예전보다 모임을 많이 줄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C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의미 없는 만남이 힘들어진 거죠. 이 말이 핵심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방식이 문제라는 것. 해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감으로 나가는 모임. 과거의 지위나 성과를 비교하는 대화. 끝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만남. 이런 관계는 외로움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과 체력을 동시에 소모시킵니다.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관계를 끊기보다는 조정합니다. 모든 관계를 정리하지도 않고 모든 관계를 붙잡지도 않습니다. 행동 지침. 세 번째 기준은 다음 질문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다녀오면 나는 조금 더 편안해지는가? 1. 만남 후 기운이 남는 사람 위주로 관계 유지. 2. 횟수보다 밀도를 기준으로 만남 조절. 3. 안 가도 되는 자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할 것. 4. 외로움을 피하려고 불편한 관계를 붙잡지 말 것. 노후가 편안한 사람들은 사람을 줄인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를 줄인 것입니다. 이 선택이 노후의 에너지를 크게 바꿉니다. 4.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상팔자 노후의 네 번째 공통점. 노후가 비교적 편안한 사람들에게서 의외로 자주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가 적당하다는 점입니다. 멀지도 않고 지나치게 가깝지도 않습니다. 설명. 많은 부모가 노후에 힘들어지는 이유는 자녀 때문이 아니라 자녀에게 걸어둔 기대 때문입니다.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한 만큼 돌려주길 바라는 마음.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이 관계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이 구조를 비교적 일찍 내려놓습니다. 사례. 자녀가 멀리 사는 70대 D씨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애는 애 인생이 있는 거죠. 나까지 얹으면 둘 다 힘들어져요.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다는 것. 해설. 노후의 자녀에게 기대를 걸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기대, 실망, 서운한 말줄임.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불편. 자녀의 반응에 따라 감정이 흔들림. 이 구조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은 관계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도 감사로 끝나고 갈등으로 남지 않습니다. 행동 지침. 네 번째 기준은 명확합니다. 1. 노후 계획에서 자녀를 전제 조건으로 넣지 말 것. 2. 도움을 받게 되면 권리가 아니라 호의로 받아들일 것. 3. 자녀의 선택을 내 노후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말 것. 4. 나는 내가 책임진다는 기본 전제를 분명히 할 것. 상팔자 노후의 부모는 자녀를 멀리해서 편한 게 아닙니다. 기대를 줄여서 편한 것입니다. 5. 역할이 사라져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상팔자 노후의 다섯 번째 공통점. 노후가 힘들어지는 결정적인 시점은 대부분 몸이 아플 때가 아니라 역할이 사라질 때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났을 때, 사회적 직함이 없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때부터 삶의 무게가 급격히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명.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일을 그만둬도 자리를 내려놔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체성을 직업이나 직함 하나에만 묶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례. 퇴직 후 10년이 지난 70대 E씨는 매주 정해진 요일에 글을 씁니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E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감각. 해설. 노후 우울과 무기력의 상당 부분은 외로움이 아니라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문제는 이 느낌이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면 삶의 에너지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이 공백을 미리 또는 자연스럽게 채워둡니다. 행동 지침. 다섯 번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돈이 되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 활동 하나 확보. 2. 결과보다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가질 것. 3.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아주 작은 형태라도 유지. 4. 일을 쉰다와 아무 역할도 없다를 같은 의미로 두지 말 것.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물러나도 삶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만족도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6.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리한다. 상팔자 노후의 여섯 번째 공통점. 노후가 힘들어지는 이유를 묻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딱히 큰 사건은 없는데 그냥 마음이 힘들다.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이 상태를 오래 끌지 않습니다. 감정을 참고 버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 이분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화도 나고 서운함도 있고 우울함도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루는 방식을 알고 있다는 것. 화를 참지 않고 슬픔을 부정하지 않고 불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차분하게 확인합니다. 사례. 70대 F씨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혼자 조용히 산책을 나갑니다. 이상하게 걷고 나면 왜 화가 났는지 보이더라고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감정을 키우지 않으면 이유가 보인다는 것. 해설. 노년기의 감정 문제는 대부분 사건 때문이 아니라 누적된 감정 방치에서 옵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 표현하지 않은 분노, 인정하지 않은 외로움. 이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이 축적을 막습니다. 초기에 정리합니다. 행동 지침. 여섯 번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이 올라오면 왜 이러지? 보다 지금 무슨 감정인가? 먼저 확인. 2. 술, TV, 잠으로 감정을 덮지 말 것. 3. 혼자 감정을 정리할 고정 루틴 하나 만들기. 산책, 글쓰기, 호흡 등. 4.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약함으로 해석하지 말 것.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해서 편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방치하지 않아서 편한 것입니다. 7. 노후를 확장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상팔자 노후의 일곱 번째 공통점. 노후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삶의 단계가 바뀌었는데도 기준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방식, 일할 때의 속도, 욕심을 줄이지 못하면 노후는 버거워집니다.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설명. 이분들은 노후를 더 많이 가지는 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덜어내는 시기로 인식합니다.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기대를 줄입니다. 이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줄이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사례. 70대 지씨는 몇 년 전부터 집안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자 공간이 넓어졌고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없어도 되는 걸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노후의 짐은 대부분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는 사실. 해설. 노후의 집착이 많아질수록 삶은 무거워집니다. 과거의 역할, 예전의 기준, 이미 끝난 관계.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현재를 살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상팔자 노후의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더 갖는 것에서 잘 비워가는 것으로 바꿉니다. 행동 지침. 일곱 번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늘릴 계획보다 줄일 목록을 먼저 만들 것. 2. 이게 없어도 괜찮은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기. 3. 삶의 우선순위를 욕심이 아닌 편안함 기준으로 재정렬. 4. 정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 상팔자 노후의 비밀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덜 붙잡은 것에 있습니다. 엔딩. 상팔자는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살펴본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몸을 이기려 하지 않았고 돈을 모으기보다 흐르게 했으며 관계를 의무로 유지하지 않았고 자녀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고 역할이 사라져도 자신을 잃지 않았으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관리했고 노후를 확장이 아닌 정리의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하나도 특별한 재능이나 행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미리 알고 조금씩 조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태도와 선택이 조용히 쌓여서 10년 뒤의 삶의 질을 만듭니다. 혹시 이 영상 속에서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두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바꿔도 방향은 달라집니다. 상팔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의 노후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